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잘 들으셔야 구독자 여러분들 손해 안 보십니다. 요즘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면서요? 저는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아무도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달은 한 푼도 못 받는 데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달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 65세 생일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개월치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90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부터 언제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34만 2,510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어이없게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달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많이 손해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일 이전 달로는 절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2026년 1월 15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해 주겠지 하다가 4월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1월, 2월, 3월 이 3개월치는 완전히 날아갑니다. 한 달에 약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약 10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알아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지급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1월 15일이라면 12월부터 서류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도 손해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 65세 넘어서 뒤늦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나간 달은 아무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달에 최대 34만 2,510원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34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1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경우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기준보다 15만 원이나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계시죠?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작년에 안 된다는 통보 받으셨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모든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직장도 없고 일도 안 하니까 소득이 0원이야. 그럼 당연히 228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에서 받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의 예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정기예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럴 겁니다. 이 돈은 그냥 묵혀둔 거고 쓰지도 않았는데 왜 소득이야? 하지만 정부의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이자, 수익도 생기고 언제든 사용 가능하니까 이게 소득 능력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건 기본 생활 자금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이 8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합니다. 8천만 원 곱하기 4%는 32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입니다. 즉,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매달 26만 6천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 3%로 본다면 1억 원의 이자는 연 3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도 21만 원이 남습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26만 6천 원 더하기 이자 소득 21만 원, 합계 47만 6천 원입니다. 통장에 1억 원만 있어도 매달 47만 6천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썼는데 말이죠. 이제 왜 탈락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통장에 예금 조금 있고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 있고 자동차 한 대 보유하고 계시면 228만 원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장, 집, 전세 보증금, 자동차까지 전부 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 구조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3가지 오해를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첫 번째 오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 들으셨죠?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쳐도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두 번째 오해,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주택 보유하시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집의 가격이 아니라 소득인 정액입니다. 집이 있어도
그 집의 공시가격을 재산으로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도시 기준으로 8,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힙니다. 그럼 1억 원에서 8,500만 원 빼면 1,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1,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60만 원, 월 5만 원입니다. 집 한 채 있어도 월 소득 환산액이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금융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크면 그게 전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가는 기본 재산액 공제를 받지만 전세 보증금은 그런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자녀 소득은 상관없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의사든 변호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모님이 관리하는 재산은 잡힙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통장이지만 부모님이 입출금을 관리하고 계시다면 부모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한테 용돈 받으시는 것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 받으시면 이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소득 자체는 상관없지만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은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탈락이다?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다? 맞지만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아셔도 헛된 포기는 안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오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됩니다. 집 있어도 됩니다. 자녀가 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소득 인정액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오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김영모 씨는 만 65세 되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일도 안 하시고 국민연금도 월 30만 원만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통장에 있는 정기예금 때문이었습니다. 영모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기예금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2천만 원 넘는 금액부터는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김모 씨는 2,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이 초과입니다. 이 3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300만 원 곱하기 4%는 연 12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1만 원입니다. 재산소득 환산액이 월 1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예금 2,300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을 3%로 가정하면 2,300만 원의 이자는 연 69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5만 7천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면 1만 7천 원이 남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소득 환산액 1만 원 더하기 이자소득 1만 7천 원, 합계 2만 7천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합니다. 영모 씨의 월 소득 인정액은 32만 7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는 한참 낮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영모 씨한테는 전세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8천만 원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본 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소도시 기준으로 8,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은 8,5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재산으로 안 잡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모 씨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을까요? 영모 씨가 신청한 날이 하필 정기예금 만기일 직후였습니다. 만기가 되면서 이자가 원금에 합쳐졌습니다. 2,300만 원에 3년치 이자가 붙어서 2,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공제하고 500만 원이 초과됩니다. 500만 원의 소득 환산액은 월 1만 7천 원입니다. 이자 소득도 늘어납니다. 2,500만 원의 이자, 연 75만 원, 월 6만 2천 원에서 공제 4만 원 빼면 2만 2천 원입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 1만 7천 원 더하기 이자 소득 2만 2천 원, 합계 3만 9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30만 원 더하면 33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더 있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김모 씨는 단 500만 원 차이로 탈락한 겁니다. 만약 만기 전에 신청했다면 2,300만 원으로 계산되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만기 후에 500만 원을 정리하고 신청했다면 됐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금융재산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통장 잔액, 정기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 전부 합쳐보세요. 2천만 원 넘으면 일단 정리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시든 자녀한테 드리든 방법은 있습니다. 단, 자녀한테 증여하실 거면 5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5년 이내 증여분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만 64세 때 미리 재산 점검을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로 맞춰놓고 만 65세 되자마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몇백만 원 차이로 1년에 410만 원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는 금융재산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다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이연희 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니까 부부가구로 신청하셨습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받는 금액이 단독가구보다 적습니다. 20% 감액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원 받는다면 부부가구는 각각 27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연희 씨 부부도 각각 월 27만 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연희 씨는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슬프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장례 치르시고 정신없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셨습니다.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었으니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기초연금이 계속 나오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주변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배우자 돌아가시면 단독가구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요. 연희 씨가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로 재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단독가구 금액으로 받게 되셨습니다. 월 34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을 놓쳤다는 겁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게 3월인데 재신청한 게 9월이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5개월 동안 손해를 본 겁니다. 부부가구로 27만 원 받을 게 아니라 단독가구로 34만 원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한 달에 7만 원씩 손해입니다. 5개월이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못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단독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희 씨가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습니까? 남편 잃은 슬픔도 큰데 돈까지 손해본 겁니다. 만약 남편분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달에 신청했다면 한 푼도 안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경우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 가구로 받다가 재혼하셨다면 부부 가구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상황이 바뀌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바뀝니다. 특히 배우자 사망 후에는 정신이 없으셔서 이런 걸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알려드려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 기초연금 상황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돌아가셨으면 재신청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하셨으면 빨리 하시도록 도와드리세요. 한 달만 늦어도 그 달 돈은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 시기나 가족 상황 문제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받기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씩 체크하시면 탈락하거나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만 64세 11개월 시점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만 65세 생일 되자마자 신청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챙기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시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갔다가 탈락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도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실제 심사에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금융재산을 합산해서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 전부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통장도 전부 확인하세요. 부부가구는 두 사람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다 더해보세요. 합계가 2천만 원 넘으면 재산소득 환산에 걸립니다. 2천만 원 넘는 금액은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2천만 원 이하로 맞춰놓고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만 기준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이미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계셨다면 나머지 한 분도 신청하세요. 부부가 따로따로 신청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는 무조건 부부가구로 합산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받는 금액은 줄지만 합치면 더 많이 받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센터 방문 예약을 하세요. 요즘은 주민센터도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시면 한두 시간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미리 물어보시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 정리 계획을 세우세요.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넘으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정리하면 안 됩니다. 자녀한테 증여할 거면 5년 전부터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증여분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 60세쯤부터 기초연금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로 쓸 거면 증빙이 남도록 하세요. 현금으로 뺏어 쓰면 나중에 어디 갔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전세 보증금이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전세로 사시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가로 사시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할 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가 있으면 처분 여부를 검토하세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배기량, 연식,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재산가액 전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처분하고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소득 변동 사항을 체크하세요. 일시적으로 들어온 큰 돈이 있으면 신청 시기를 조정하세요. 퇴직금, 보험금 같은 게 들어오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 돈 쓰고 나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10가지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혼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자격이 되면 다른 복지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받는 복지 혜택입니다. 둘 다 기준 금액이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 같이 알아보세요. 만 62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감액됩니다. 만 65세 정상 수령이 기본이고 늦출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기초연금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이 기초연금보다 낮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신다고 주거급여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 정액이 약 10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월 최대 몇십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 이용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 크신 분들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꽤 나오는데, 자녀가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되면 보험료 한 푼도 안 냅니다. 다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정도면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서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도는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다른 복지 혜택도 있는지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줍니다. 놓치는 혜택 없이 다 챙기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제도들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제도들을 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일. 1일에 기초연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소급 안 됩니다. 둘째,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신청하세요. 안 되는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셋째, 부부 상황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연간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의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작성.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번 상담 한 번이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꼭 참여해 주세요. 숫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1번. 기초연금 전반을 잘 알고 있다. 2번.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기초부터 설명할지, 놓치기 쉬운 함정을 다룰지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황금알 정보는 여러분이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